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체험의 소프트웨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의 이해와 교육 방향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박승원이라고 합니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육공학 박사로 10년 이상 디지털 학습 서비스와 학습 컨텐츠를 연구하고 기획하며 개발하는 업무를 해왔는데요. 현재는 기업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스타트업인 코드스테이트라는 곳에서 진단평가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디지털 역량 교육과정에 필요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교육 서비스를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래체험이라는 사업을 알게 된 계기는 저의 가까운 지인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는데요. 그분은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미래체험의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 교육을 통해서 현재 소프트웨어 강사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에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 중에 미래체험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본인의 경력을 이어나가게 된 점도 매우 좋지만 내일을 이끌어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특히 소외계층 자녀나 장애아동들을 가르치는 것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매우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한 제 지인과의 연으로 이번 충북 미래체험 사업의 소프트웨어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강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의 지인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강의는 총 4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차 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2차 시에서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체험 소프트웨어 교육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3차 시에서는 미래체험 사업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고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교육 방법이나 교육 전략을 얘기해 보려 하고요. 마지막으로 4차 시에서는 디지털 윤리 교육과 그 중요성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에 앞서서 개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전문 강사로서 활동하시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와 소프트웨어 교육인데요. 디지털 전환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도 불리는 이 용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용어는 현재 기업 교육 시장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크게 디지털 시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먼저 디지털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스톨터맨이라는 학자가 가장 먼저 이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이 학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친숙한 개념이죠. 어렵지 않은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적인 예가 떠오르는 것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예라면 스마트폰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죠. 하지만 15년 전만 해도 이런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기술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혁신적으로 바꿔 놓았을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었죠. 그래서 사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실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가 2004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핫한 키워드가 되었을까요? 현재 우리는 유례없는 너무나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의 속도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급격히 빨라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한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폰과 같이 그런 한 분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우리 삶의 대부분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최신 사례들을 더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인 사례는 바로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입니다. 여러분, 이 기능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개발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이 기능은 모두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사람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들, 예를 들어 메뉴를 추천해준다든지 주문을 받고 결제를 하고 또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구매하면 보상을 주는 것까지 모두 사람이 했었던 일이죠. 근데 이제 사이렌 오더를 통해서 이 모든 서비스들이 디지털로 가능하게 된 기능입니다. 또 다른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의 예는 넷플릭스인데요. 여러분 원래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미국에서 우편으로 DVD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하던 업체였던 거 알고 계셨나요? 아마 알고 계셨던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동네 마트에 가면 마트 입구에 넷플릭스라고 적혀진 우체통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체통에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대여한 DVD를 다 보고 나면 그 우체통에 넣었거든요. 그럼 그 우체통에 넣으면 넷플릭스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그런 형식의 서비스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 변화 흐름에 발맞추어서 넷플릭스가 디지털 전환을 이루면서 넷플릭스의 서비스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또 그 서비스 형태도 대여라는 방식에서 스트리밍이라는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변화하였죠. 이 외에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사례는 다양한데요. 요즘 레스토랑에 가보면 심심치 않게 로봇이 주문을 받고
주문한 음식을 서빙까지 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아웃백에 가서 식사를 했었는데 아웃백에서도 로봇이 서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던 서빙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아주 가까이 있는 예로 요즘 집에서 로봇 청소기들 많이 사용하시죠? 뛰어난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요즘 로봇 청소기의 기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이 역시 사람이 직접 했던 청소 일을 로봇이 대신하는 디지털화 된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왜 중요하고 모든 기업들이 앞다투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려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앞선 사례에서 보았듯이 디지털 전환은 기업에게 인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업무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이렌 오더나 넷플릭스, 로봇 서빙 기계, 로봇 청소기 같이 고객에게 편리함을 제공했으니까요. 이런 높은 고객의 만족도는 당연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죠. 반면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디지털 전환을 이루지 못한 기업은 경쟁력이 없어 자연히 도태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앞다투어 기업에서 디지털 혁신을 꾀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디지털 전환에 더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상도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디지털 전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요? 첫 번째로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기술을 가진 인재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인공지능, 요새 핫한 디지털 기술인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사용해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를 기업은 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뿐 아니라 개발된 기술을 잘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고 그 기술로 디지털 전환을 구현할 수 있는 인재뿐 아니라 그 기술들을 사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이 단순히 이과생이나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문과생이나 일반 사무직군에서도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되는 역량이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기업 교육 분야에서도 비개발 직군에 대한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는 사례들을 매우 빈번하게 접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는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이해하고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사회에서 요구하는 변화된 인재상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하여 정부와 기업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노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K-디지털 트레이닝, 소위 KDT라 불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실제 산업에서 필요한 기술 역량을 갖추어 취업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을 훈련하는 직업 훈련 사업입니다. 기술이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학교나 대학에서는 현업에서 필요한 모든 디지털 기술을 교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가 혁신 기업이나 선도 기업과 같이 협력하여 디지털 기술 교육 접근성을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을 거예요. 머신러닝 부트캠프, AI 부트캠프, 블록체인 부트캠프 등 주로 디지털 기술 부트캠프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 KDT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정부에서 지원하여 전액 무료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생으로 선발되는 것조차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많은 다양한 곳에서 이 부트캠프, KD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기업에서 하고 있는 노력을 살펴보면요. 기업에서는 현재 재직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의 업스킬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기업의 예시를 가져와 봤는데요. 현대모비스에서는 에임이라는 프로그램을 2020년도부터 운영해서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실제로도 작년에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에서 모비스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AI 원팀은 KT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인재 양성 기관이 있어 임직원을 위한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이 이미지는 실제 저희 회사와 KB금융그룹이 같이 운영했던 프로그램으로 KB금융권에서 재직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디지털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 후에는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을 진단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네, 정부와 기업이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진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본 기사에서는 대학에서 프로그래밍 교과목을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했다는 내용이에요.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했다는 거는 이과 학생들뿐 아니라 인문계 학생들도 이러한 기초 프로그래밍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과목이나 빅데이터를 사용한 데이터 분석 과목을 많은 대학에서 필수 교양 과목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교육부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초, 중, 고교 모두의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미래 세대들에게
디지털 역량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영재학교와 과학고, 이미 우수한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소프트웨어 및 AI 특화 교육과정을 더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사회가 어떻게 변해왔는지와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을 갖추는 것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소프트웨어 교육 또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그럼 다음 두 번째 차시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필수가 된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체험 사업의 소프트웨어 교육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가지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